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수요일이고요. 나올 때 보니까 날이 조금 풀린 것 같은데 예,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인데요. 올해 대설은 큰 눈은 없지만 현재 중부 곳곳으로는 약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볼에 닿는 공기는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은 예년 이맘때쯤 초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 밤부터 중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는데요. 다만 경기 남부와 강원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동안은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겠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중부를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충청 북부와 경기 남부 등 중부 곳곳으로는 1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에 구름 가끔 많은 가운데 오전에 일시적으로 서쪽 지역은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원 산지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2도, 청주는 3도, 부산은 4.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8도, 대구는 10도, 부산은 13도가 예상되는데요.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아서 바깥 활동하기에 수월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국민 절반 내년 소비 축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내수 소비가 내년에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국의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 응답자의 56%가 내년에는 소비를 줄이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가계 소비 지출이 올해 대비 2.4%가량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특히 시민들이 소비 지출을 줄이려는 이유 가운데 어떤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요즘 위로만 가는 게 있죠. 물가요. 물가, 네, 맞습니다. 고물가. 많은 분들이 네. 체감하시는 그대로일 것 같아요. 응답자의 약 44%가 물가 상승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리고 실질 소득 감소 우려라든가 세금 공과금 부담 그리고 대출 원리금을 또 갚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채무 상환 부담이 약 한 10% 정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소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던 응답자들 가운데 어떤 소비를 가장 많이 줄이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는데요. 여행이나 외식, 숙박이 21%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제품들 있잖아요.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과 같은 내구재, 그리고 여가나 문화생활 등의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도 각각 한 1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서글픈 부분이 뭐냐면요. 소비를 줄이지 않고 늘리겠다고 한 품목들이 있었는데요. 식료품이라든가 아니면 주거비, 그리고 생필품은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물가 인상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인데 물가가 오르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라도 소비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응답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줄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겠고 그다음에 소득이 많다 이러면 소비에 대한 위축이나 지출에 대한 타격은 조금 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소득의 양극화라든가 이런 네. 문제들 그동안에 많이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분위별로 보면요. 상위 20%라고 할 수 있는 소득 5분위만 유일하게 내년 소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나머지 80%,
그러니까 소득 1분위부터 4분위까지는 소비 지출을 줄일 것이다. 이런 응답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 지출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정경련에 따르면 소비 지출이 낮을수록 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소비 여력도 비례적으로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응답자의 65% 정도는 물가와 채무 상황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 계획한 소비를 이행하는 데 소비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소비 여력이 부족한 부분을 뭘로 메꿀 것인가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부업이 약 36%로 가장 많이 꼽혔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알토란 같이 모았던 저축을 해지한다거나 아니면 금융 자산을 매도해서 소비 여력을 보충하겠다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 참 우리 삶이 팍팍하고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는 공무원 증원보다는 재배치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군살 빼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간 총 5,500명의 공무원을 국정과제 등 필요한 부분에 재배치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통합 활용 정원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을 효율화를 통해서 주요 부처의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아마 이달 안에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총 51개 부처에서 기구 인력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 정부는 그만큼 공무원 사회에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2006년 그러니까 참여정부 당시에 공무원이 한 97만 8천 명, 한 100만 명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근데 이 공무원 정원이 매 정부마다 한 2만 명에서 4만 명가량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16만 3천 명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정부는 인구가 감소하고 민간 부분의 역할이 더 커졌고 또 규제 개혁으로 행정 환경이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늘어나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의 부처 조직 진단을 그동안에 실시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부처별 기능을 조정하고 특히 인력 효율화를 추진해서 잉여 인력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들을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인력 풀 개념의 통합 활용 정원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좀 생소한 이름이죠. 통합 활용 정원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무원들을 잉여 인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 동안에는 부처별 칸막이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통합 인력으로 지정해 버린다는 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산업부에는 인력 여유가 있는데 교육부는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산업부의 인력은 조정하지 않고 교육부의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들을 예.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정원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도는 부처의 잉여 인력을 다른 부처나 이런 데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매년 부처 정원에서 한 1% 정도를 통합 활용 정원으로 지정해서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소방 이런 인력을 제외한 일반직과 특수직 또 민생과 밀접한 직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을 한번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매년 한 1,100명 정도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통합 인력을 지정하게 되면은 한 670명의 인력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네,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지하철 승강장에 낀 쇼핑 카트입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하철 7호선에서 한 승객이 마트에서 사용하는 쇼핑 카트를 지하철 역사까지 끌고 와서 지하철을 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트의 바퀴가 승강장하고 열차 사이에 끼이는 바람에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영문이 출동을 해서 카트를 빼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는 아찔한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그러니까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저녁 7시 40분경에 발생했는데요. 노원역 하행선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인으로 알려진 승객이 마트에서 배추 등 식자재를 구입한 뒤에 카트에 담아서 지하철까지 끌고 왔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방금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불꽃이 튀는 네.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놀랐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고 수습 대처는 어떻게 했나요? 일단 사고를 접수한 그 관제센터에서 열차 운행을 정지를 시켰다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승객들 보고 모두 내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를 했는데 소방대원이 출동하기 전에 상황이 워낙 긴급하니까 영무원들이 먼저 간 겁니다. 가서 영무원들이 카트를 빼내려고 시도했는데 이 카트가 바퀴 4개 가운데 2개가 완전히 승강장 사이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결국은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가지고 열차를 밀었다 그래요. 밀어가지고 그 사이에 끼인 카트를 이제 빼내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열차 내부에는 이 과정에서 식자재가 막 널브러지는 현상들이 발생했고요. 결국은 시민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친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열차 피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교통사 측에 따르면은 천만다행으로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카트를 빼내려고 열차와 승강장을 다 빼내고 난 다음에 점검한 뒤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승객들을 다시 열차에 탑승하도록 한 다음에 네. 열차를 출발시켰다고 하는데요. 또 애꿎은 승객들 입장에서는 뭐 약속 시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열차가 한 14분 정도 이러는 사이에 지연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다행히 큰 피해는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는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사건 장본인의 정확한 사과와 책임이 좀 뒤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승객은 이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조금 뒷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고를 목격한 승객들의 말에 따르면은 다시 열차에 탑승하지 않고 역사를 그냥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주변에 시민들이 막 돕고 굉장히 큰 소동이 벌어졌잖아요. 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뒤에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인데요. 한 승객의 말에 따르면은 이렇게 해서 카트를 빼내고 난 다음에 그 식자재 담고 있었잖아요. 뭐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워가지고 카트를 꺼내니까 전혀 죄의식 없이 그냥 떠나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불꽃이 막 튀니까 감전되면서 사망할 수 있다. 저리 가라. 뭐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고 하고요. 주변 분들이 다 오셔서 열차를 밀고 난리가 났는데 미안한 마음 표시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떠나버렸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좀 있고요. 이런 영상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이런 의견과 함께 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지만요. 정반대로 마트에서 쇼핑카트를 또 절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좀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고요. 또 어찌 보면 노인이 마트를 끌고 당시에 갔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너무 당황해서 그냥 현장을 떠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놓는 누리꾼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어쨌든 마트에서 그 카트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집을 가지고 지하철을 탄 다음에 그 카트는 그럼 어쨌을까? 그거는 거기다 놓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이런 주변에 네. 주차장 같은 데 이렇게 카트 그냥 두고 간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아파트 단지까지 카트 끌고 가는 경우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카트 갖고 가시면 안 되고요. 이건 절도죄로 진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차까지 갖고 갔다가 만약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승객들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가급적 이런 행위를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철로에 굴러 떨어져 있으면 또 어떡할 거냐고 들어오던 철도. 그럼 정말 큰일 날 큰일 나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건 상식선이거든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밖에 날씨는 추운데 네. 따뜻한 집에서 TV 보면서 그 과일 하나씩 이렇게 먹는 예?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있죠. 저는 사실 딸기를 가장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일반적인 딸기보다 네. 대왕 딸기 혹시 아세요? 아, 큰 킹스베리라 거 그래서 네. 그 큰 딸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럴 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철 먹을 수 있고 참 달더라고요. 킹스베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대왕 딸기의 수확 현장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남녀노소 인기 만점 과일 딸기. 그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딸기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요. 바로 대왕 딸기라 불리는 킹스베리. 일반 딸기의 3배 크기. 과연 이 대왕 딸기의 정체는? 킹스베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찾은 이곳. 딸기의 본고장 충청남도 논산입니다. 이곳에 약 83,000제곱미터 규모의 킹스베리 농장이 있다는데요. 한눈에 보기 힘들 정도로 길게 뻗은 비닐하우스 내부. 먹음직스러운 킹스베리 재배가 한창이었는데요. 저기 킹스베리는 어떤 딸기인가요? 킹스베리 품종은 이제 우리 논산 딸기 그 연구소에서 9년 동안 고생을 해서 탄생한 품종인데 킹스베리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논산 딸기 시험장에서 9년여 연구 끝에 개발된 품종. 일반 딸기보다 크고 당도가 높아 한 번 먹으면 계속 찾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소비자에게 보낼 맛 좋은 킹스베리를 수확하기 위해 아침부터 작업에 여념이 없는데요. 킹스베리 딸기는 이렇게 90% 이상 이렇게 익은 딸기를 따야만이 당도가 높아서 상당히 맛이 좋고요. 킹스베리의 수확 시기는 바로 지금 11월부터 6월까지 수확한다는데요. 좋은 킹스베리를 위한 매의 눈 장착은 필수. 바쁜 손길이 이어집니다. 킹스베리 맛은 어때요? 얼마나 맛있길래 얼굴에 행복이 한가득? 네, 이 킹스베리는 그 다른 품종하고 다르게 과즙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품종보다 당도가 1.5브릭스 정도 높고요. 일반 딸기보다 당도가 높다는 킹스베리. 과연 그 차이는 어떨지 당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일반 딸기의 당도는 11.2브릭스. 과연 킹스베리의 당도는 어떨까요? 무려 13.6브릭스. 일반 딸기보다 2.4브릭스가 높았습니다. 거기도 크고 당도도 높은 킹스베리. 그런데 처음부터 재배가 쉽진 않았다는데요. 네, 이 킹스베리 품종은 신가루에 상당히 취약해서 모두가 이제 재배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품종이었어요. 저는 이제 과수원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모두가 하면 안 된다고는 이 품종을 특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경험과 노력으로 이 흰가루병을 방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수많은 연구 끝에 건강한 재배에 성공한 킹스베리. 그 비법은 뭘까요? 바로 클로렐라 유기농법. 건강식품으로 예전에 먹던 제품인데 농업에 적용을 했어요. 이것을 사용해 보니까 당도나 경도도 좋아지는 역할을 해서 흰가루병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탁월한 효과를 줘요. 우리 소비자들도 화학농약을 안 쓰니까 당연히 좋고 농가는 비싼 화학농약을 안 쓰고 안전하니까 좋고. 이렇게 클로렐라 유기농법을 통해 단점을 개선하면서 많은 농가가 마음을 돌려 킹스베리를 심기 시작했다는데요. 현재 전국 킹스베리의 80%가 논산에서 생산됩니다. 아침에 딴 싱싱한 킹스베리 수확이 마무리되면 바로 이곳으로 모여지는데요. 각 농장에서 수확한 킹스베리가 하나둘씩 도착합니다. 부지런히 옮겨지는 킹스베리들. 여긴 대체 어디요? 이곳은 140여 농가가 농사진 킹스베리를 이쪽으로 집화하는 집화장입니다. 오늘은 갓 간 킹스베리가 이곳 집화장으로 모인다는데요. 오늘 하루에 모이는 킹스베리 양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놀랍죠? 곳곳에 쉴 틈 없이 킹스베리가 놓여집니다. 킹스베리를 구분해서 놓는 이유는 뭐요? 킹스베리는 굵기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왕왕특, 왕특, 특특, 일반특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게 지금 왕특 사이즈입니다. 이건 일반특이고요. 이 사이즈가 왕왕특입니다. 크기가 다양한 만큼 더욱더 세세하게 분류되는 킹스베리.
분유를 마치자마자 어디론가 가는 대표님. 아니 어디 가세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넣으면 안 되는 뭐 이제 모양이 좀 안 좋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건품을 하거든요. 이런 건 넣으면 안 되는 걸 넣은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이게 소비자가 먹거나 먹는데 아무런 뭐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유통업체에서 건품하는 분들이 모양이 좀 이쁜 걸로 가져와라. 모양이 안 난다. 이제 그래서 좀 많이 좀 봐주십시오. 대표님 정말 고충이 많으시네요. 킹스베리 재배 초기 품질은 향상됐지만 활로가 없었는데요. 때마침 편의점에서 킹스베리 판매를 하게 됐고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공동 선별, 공동 출하를 하고 분야별로 국내 유통, 온라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편의점에서 킹스베리를 판매하면서 온라인에서도 물량 요청이 빗발치기 시작! 수출 수요도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2020년부터 태국, 홍콩, 싱가포르 등 6개국에 수출하게 됐고요. 수출 유망 품종의 보급 활성화를 통해 수출농업 우수사례 대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수출량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이라는데요. 수출 국가는 지난해보다 한 5개 국가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량은 많은데 비해서 물량이 지금 상당히 적은 공급량이 적어요. 농가분들한테도 주변 업체를 좀 소개를 받아서 좀 모집을 더해서 공급 확대를 좀 더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농작물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의 고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출. 수출 확대와 개선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킹스베리 농가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뭘까요? 이 품종을 좀 더 브랜드화하고 품질을 높여서 국내 시장에서도 최고의 브랜드 품종으로 육성을 해서 해외에는 대한민국의 딸기가 정말 훌륭하구나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농가한테는 최고의 소득을 들여서 딸기 농사를 지니까 먹고 살만하다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좋은 품질을 통해 한국의 농업을 알리는 농업인들,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연예계 핫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대중문화 전문 기자 홍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 리포터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연예 라이브 뭡니까?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배우 윤여정, 이승기 이어 소속사 떠난다입니다. 16년 전 배우 윤여정 씨의 오랜 지인이자 덕후를 자청했던 2년을 이어오던 이 소속사 대표와 윤여정 씨가 5년 만에 매니지먼트 계약을 종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는 지난달에 한 차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17일이었죠. 제가 단독 보도로 기사화를 한 바가 있는데요. 윤여정 씨가 소속사를 나올 예정이다. 그리고 이를 소속사 측에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구두로 전달을 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기사화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소속사 측에서 이 기사 이후에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3주 만에 양측의 이 결별이 사실화됐습니다. 지난 5일 소속사 측은 2017년 3월부터 함께한 윤여정과의 계약이 종료가 됐다라고 공식화하면서요. 앞으로 늘 건강이 좋은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길 응원한다라는 이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윤여정 씨하고 결별한 이 소속사 인연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계약 당시 윤여정 씨가 마땅한 계약사를 매니지먼트를 구하지 못하고 있던 찰나에 결별한 소속사 측에서 한국에는 윤여정 같은 배우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겠다라고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네, 배우 윤여정 씨는 현재 결별한 소속사와 함께 배우 인생 황금기를 맞이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배우로서 굉장히 올라오고 있었고 칸 영화제에 뭐 돈의 맛으로도 가시고 그 외에 여러 작품으로 초청되고 이제 잘 되고 계셨는데 이 소속사와 함께하면서 뭐 주로 이제 음식 예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행 예능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하고 광고도 찍고 했죠. 무엇보다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로 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또 수상을 하는 그런 한국 영화사에 있어서 하나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의미 있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속사와 있으면서 나쁜 일이 있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인연은 좋았지만 여기까지 왜 손을 그었을까? 저는 그래도 어른으로서 내가 이럴 때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줘야 된다. 이거를 저는 오히려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이 행보의 의미가 더 깊어 보입니다. 결별한 소속사는 윤여정 씨한테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줬나요? 네,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이승기 씨가 갑질 논란 그리고 정산 문제 등으로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이야기가 많기 때문인데요.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여정 씨에게는 예우를 해줬다라는 것이 뭐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윤여정 씨는 2017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약 3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이 가운데 윤여정 씨가 가져간 금액이 약 29억 9천만 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이 결별한 소속사와 윤여정 씨의 수익 구조가 5대 95다. 그러니까 진행비와 뭐 여러 가지 그 아주 사소한 돈 정도만 뺐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소속사와 결별한 윤여정 씨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제가 소식 아는 대로 가장 먼저 행복한 아침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로 전해주시죠. 연예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트롯돌 이찬원과 정동원의 저작권료는 얼마입니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이 보유한 음원 저작권료 수익률 데이터에 따르면 저작권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장르가 바로 트로트라고 합니다. 이에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와 정동원 씨의 한 달 저작권료가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하고 정동원 씨는 트로트 가수로만 유명한 게 아니고 또 곡을 쓰는 모양이군요. 사실 뭐 많이 쓴 건 아니에요. 두 사람 이제 먼저 이찬원 씨, 이 정동원 씨 둘 다 한 곡에 참여를 했는데 먼저 이찬원 씨 말씀을 드리면 2021년에 나왔던 참 좋은 날, 요 노래에 작사, 작곡으로 참여를 했어요. 공동 작사가, 공동 작곡가. 그리고 본인이 불렀죠. 그리고 또 정동원 씨는 지난해 올라잇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요 노래에 또 작사가로, 공동 작사가로 참여를 했어요. 작곡은 다른 분이 했고 네. 역시나 이 노래를 정동원 씨가 불렀었고 특히나 이 정동원 씨가 연기로 데뷔한 드라마에 이 노래가 또 OST로 쓰여서 더욱더 좀 각광을 받았죠. 네, 저작권료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곡이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찬원 씨 저작권료는 한 곡에 500만 원 가량으로 보이고 있고요. 정동원 씨 같은 경우는 한 곡에 3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찬원 씨가 200만 원 정도 조금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저작권료가 1년에 받는 금액이 아니라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금액이 500, 300이라는 사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부러운데요. 참고로 이 저작권료 같은 경우에는 사후 70년까지 이제 안전하게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의 자녀는 물론이고 손주들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저작권료라고 할 수 있죠. 사후 70년이면 진짜 손주 세대 정도까지는. 그렇죠. 네. 게다가 두 이제 가수가 너무 인기가 네. 있다 보니까 한국 작사 작곡하고 한국 작사했을 뿐인데 세상에 500만 원, 300만 원 남들의 월급이 그냥 그러니까요.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네요. 아, 이런 재주가 있었어요. 정말 부럽네요. 자, 세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만나보죠. 연예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믿고 보는 여배우 이보영, 김혜선의 귀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두 배우 이보영 씨와 김혜선 씨가 나란히 드라마와 영화로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저도 기사를 통해 봤는데 김혜선 씨가 뭐 헐리우드 진출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코로나 전부터 얘기가 있다가 무산되나 싶었는데 이제 결국은 제작이 2023년 7월 제작되기로 하면서 이 김혜선 씨가 미국 할리우드 진출 본인 데뷔 이후에 최초 진출 소식을 알렸어요. 사실 김혜선 씨가 예전에 일본에는 좀 가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까지 가게 됐는데 김혜선 씨가 출연하게 된 영화는 My Girl's Choice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은 작품인데요. 한국의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핵가족으로 사는데 결혼한 딸, 사위, 손자랑 이렇게 다 함께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 김혜선 씨가 맡은 역할은 테이킴이라는 여자 주인공의 엄마 역할입니다. 네, 헐리우드 진출 제안을 어떻게 받게 된 건가요? 네, 영화 짜장면 고맙습니다라는 영화로 이제 세계 인정을 받은 신성훈 감독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신성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요, 할리우드 배우 존 맨킨과 손을 잡고 마이 걸스 초이스라는 이 각본 작업과 또 연출을 맡게 된 아주 핵심 인물인데요. 미국 제작사 측에 이 김혜선 씨를 먼저 추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작사 측에서 김혜선 씨의 이 출연작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김혜선 씨를 캐스팅하게 됐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워낙 연기 잘하시니까 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보영 씨 역시 반가운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이보영 씨는 2023년 드라마 대행사로 안방극장에 돌아온다는 소식인데요. 이보영 씨가 맡은 역할은 극중 그룹 최초 여성 임원이 되는 역할로 최초를 넘어 최고의 위치까지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광고인들의 전투극이라고 합니다. 이보영 씨는 또 맡은 캐릭터마다 인생 캐릭터로 만들어내는 그쵸. 배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내 딸 서영이만 생각해도 벌써 여기 탁 떠오르잖아요. 이번에도 저는 또 한 번의 인생 캐릭터가 나올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 이제 드라마에서 현장에서 이보영 씨의 연기를 본 스태프들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신봤다. 아니고 소름 돋았다. 여길 너무 잘해서. 사실 이제 이보영 씨 연기가 자연스러운 듯하면서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뭔가 극적이어서 이 시청자 눈길을 붙드는 그런 흡인력이 있거든요. 이 2023년 새해에도 이 안방극장에 우리한테 뭔가 이 감동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하지 않을까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오늘 스타주민 주제는 뭐예요? 네, 두 MC분께서는 평소에 어떤 방송들 즐겨보시나요? 요즘에는 너튜브 같은 거 많이 그쵸. 보거든요. 제가 이제 골라서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기다려서 봤다면 네.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거 골라서 네, 보게 되죠. 맞아요. 예전에 먹방 좀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혼자 밥 먹을 땐 먹방이 최고더라고요. 같이 먹는 느낌인가요? 그죠, 혼자 먹을 때도. 근데 옛날에는 막 많이 먹는 먹방이 유명했다면 요즘은 약간 적게 먹는 먹방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적게 먹는 게 무슨 먹방이에요? 맞습니다. 먹방 즐겨보시는군요, 두 분 다. 네. 행복한 아침에는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저 홍규가 있는 반면에 연예계에는 식사를 소식하는 스타들이 있다고 합니다. 느슨해진 먹방계에 긴장감을 주고 있는 프로 소식러는 누가 있는지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는요, 연예계 신대세 소식좌 특집입니다. 네, 연예계 신대세 소식좌. 깔짝깔짝 먹는다니. 그게 무슨 매력이 있을까?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연예계 신대세 소식좌 특집. 먼저 4위입니다. 이분은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피나는 다이어트 끝에 소식자가 된 여심을 자극하는 남자 배우입니다. 피나는 다이어트다. 이러면 엄청 뺐을 것 같은데 그쵸. 몇 킬로그램이나 뺀 거예요? 무려 20kg 감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후덕한 외모를 벗고 꽃미남 외모로 황골탈퇴했죠. 네, 2kg 빼기도 어려운데 20kg라니요. 저는 근데 딱 머릿속에 송일국 씨가 맞아요. 했거든요. 그렇게 뺐지. 다른 힌트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분의 어머니로 연상이 되는 분의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박정수 씨인데. 박정수 씨. 예. 완벽한 아주 뭐 힌트네요. 우아한 시어머니 전문 배우고. 예. 아, 어머니는 아니고 어머니 같은 분이겠죠. 아. 그렇죠. 맞죠? 어. 아, 저는 이분의 알겠어요. 아버지가 배우신데 박정수 씨와 연인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호 씨 아닌가요? 맞습니다. 연예계 신대세 소식자 특집 4위의 주인공은 배우 정경호 씨입니다. 네, 정경호 씨. 정경호 씨하고 배우 박정수 씨 관계부터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이 정경호 씨와 박정수 씨 사이에 정을영 PD가 계세요. 아주 굉장히 네. 유명 인기 PD셨죠. 박정수 씨의 벌써 2008년부터 사귀었으니까 만 14년이나 연인으로 지내고 있는 박정수 씨. 그리고 정을병 PD의 아들 배우 정경호 씨. 이런 그 정을병 PD가 연결고리로 있는 건데 사실 뭐 두 분 이렇게 뭐 연인이면 그냥 내 뭐 남자친구의 아들 사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정경호 씨가 엄마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정경호 씨만 그러는 거냐? 아니더라고요. 박정수 씨가 예능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20년에. 어머 우리 아들이 연기는 참 잘하는데 예능감이 없어요. 정말 내 자식, 친자식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정경호 씨 역시 또 예전에 그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라고 있었는데 요 마지막 회에 박정수 씨가 나오거든요. 누가 섭외했나 했더니 정경호 씨가 엄마 우리 마지막 회 한 시만 좀 촬영해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 엄마, 친아들 이런 말 필요 없이 그냥 모자지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은 안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연예계 장수 커플로 유명한 이 박정수 씨. 과거 한 인터뷰에서 결혼보다 동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결혼하면 둘이서 합쳐야 되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 이 세금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안 된다라고 재치 있게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돈이 많으신 모양. 근데 박정수 씨가 아들 정경호 씨의 식습관을 보면서 뭐 느끼는 점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씹는 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2020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한 박정수 씨는 우리 경호를 보면서 느낀 게 씹는 걸 참 싫어한다. 씹는 게 귀찮은가 보다. 젊은 애들은 다 그러냐라면서 정경호 씨의 식습관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정경호 씨는 학창 시절에 일부러 막 살찌운다 이런 얘기 저 봤었거든요. 맞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씨름부를 했어요. 왜 씨름부 했을까? 사실 씨름하면 벌써 좀 체격이 붕붕하고, 건장해 네. 되잖아요. 그래서 정경호 씨가 원래 체격이 건장한 스타일이라서 정말 많이 먹어서 일부러 찌웠다고 하는데 그럼 왜 씨름부에 들어갔을까? 사실 몸이 허약해가지고 학교만 가면 친구들이 너 신발 좀 이거 나쁜 짓이죠. 너 이쁘다 너 벗어봐. 이래가지고 자꾸 신발을 뺏겼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신발을 뺏기지 않을 수 있을까? 뭔가 운동부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진짜 퉁퉁하네. 네, 선택이 씨름부였는데 무려 그래서 3년 동안 살을 찌워서 90kg까지 중학생이 그렇게 몸무게가 나갔었다네요. 아니 허약 체질 그렇게 살 마르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먹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막 먹어서 살을 90kg까지 찌웠지? 씨름부에 들어간 정경호 씨는요, 2달간 마요네즈, 감자, 라면 이 3개만 주구장창 먹었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살이 90kg까지 쪘다고 합니다. 지금의 정경호 씨 생각하다가 방금 그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씨름 선수 시절에는 고기에 집착을 해서 뭐 불을 낸 적도 있다고. 네, 맞습니다. 씨름 선수 시절 정경호 씨가 하루에 10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했었던 게 바로 고추장 불고기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이 고추장 불고기를 10끼 좀 먹었었는데 어느 날은 8끼쯤 먹었대요. 막 고추장 불고기를 먹고 있는데 아버지는 정을영 PD가 보더니 너무 화가 나서 이 밥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근데 정경호 씨가 스스로 얘기하길 내가 좀 욱하는 성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엎으니까 내가 이거 화가 나는데 이걸 풀 데가 없나 싶어서 집안을 막 돌아보다가 라이터가 딱 보이더래요. 그리고 이어서 눈에 띈 게 바로 커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튼에 불을 확 붙여버렸는데 여름 커튼이라 불이 아주 그냥 확 타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냥 방을 뛰쳐나갔고 어머니가 급하게 끄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정말 크게 혼이 났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성격 있네. 네? 불을 이렇게 확. 씨름인데
커튼하고 씨름한 것도 아니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근데 그 좋아하는 고기를 몇 년 동안 먹지 못한 적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씨름 시절에 그렇게 고추장 선수 시절에 고추장 불고기 좋아했던 거고 이제 내가 다이어트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한 4, 5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생선 뭐 이런 것만 먹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우리 소녀시대 출신의 이제 배우로도 더 이제 유명하죠. 우리 수영 씨랑 데이트 할 때 요때는 이제 좀 닭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는 데마다 삼계탕집, 통닭집 또 다니면서 이 빨간 고기는 아니고 하얀 고기만 먹었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남자친구가 이렇게 먹자 그러면 또 수영 씨는 또 그걸 또 다 따랐을까? 이 두 분이 서로 굉장히 좋아하고 수영 씨가 또 특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사실 그대로다 팩트 확인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여담으로 정경호 씨를 우연히 이제 이 수영 씨와의 열애 보도가 나기 전에 한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제가 약간 장난기가 돌아서 수영 좋아하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되게 당황하는 거여서 아니 저 스위밍, 저 수영하는 거 좋아하냐고요. 그랬더니 막 얼굴이 빨개져서 맞구나. 제가 혼자 짐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 그게 또 만나서 툭 치는군요. 기자들 좀 그러죠. 네, 홍 기자님의 증언처럼 정경호 씨는 이런 사랑의 힘으로 앞으로는 고기도 먹어야겠다 다짐하면서 식습관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도 잘 먹는다고 합니다. 정경호 씨가 그 수영 씨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식좌여서 좋아했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소식자인 정경호 씨가 말하기를 이 연인인 수영 씨가 정말 많이 먹는데 그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스럽게 많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애정정선 이상무라는 소식인 것 같고요. 10년째 연애 중이지만 변함없는 애정인 것 같습니다. 왜 가끔 헤어질 때 되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이제 좀 짜증날 때가 그렇죠. 밥만 먹어도 화가 날 때가 있는데 두 사람 아주 사랑하는 것 같네요. 네, 그 집에서 여러 번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이게 저 위가 한번 늘어나면 이게 줄이기 힘들어요. 근데 하루에 10끼씩 먹는 대식자에서 어떻게 소식자가 됐을까요? 그렇죠. 90kg에서 20kg을 빼서 70kg이 됐다. 사실 정경호 씨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70kg 굉장히 마른 건데 중학교 때 씨름을 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축구부에 또 들어갔다고 그래요. 축구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또 트레이닝 받고 식단 관리하고 했더니 아주 뭐 멋진 몸매의 소유자가 됐고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다시 위가 줄면서 소식자가 됐고 그러면서 소식자가 이제 됐으니까 계속해서 이 지금의 이 몸매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누군지 소개해 주시죠. 연예계 신대세 소식자 특집 이어서 3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58년 동안 맛집에 줄을 서본 적이 없는 분인데요. 다가오는 연말 캐럴과 아주 남다른 인연이 있는 1990년대 대표 국민 개그맨입니다. 일단 58년 동안이면 58명 했다는 얘기고 캐럴 얘기를 하면 이건 스타들이 하는 건데 그렇죠. 네, 가수가 아니더라도 스타들한테 제안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누구지? 잘 나갔다는 얘기인데. 네, 이분의 말에 따르면 전성기 시절 백지수표를 출연료로 제안받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큰 돈이지만은 야간업소와 본인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인기 연예인의 척도가 야간에 하는 행사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걸 거절하신 분이다. 네. 힌트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결정적인 힌트 하나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과 관련된 음식 사진으로 보여주시죠. 바로 나오네. 너무너무 잘 알죠. 네. 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많이 먹었어요. 네, 꼭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스티커 모으느라고 엄청 사 먹었었는데 연예계 신대세 소식자 특집 3위의 주인공 개그맨 김국진 씨입니다. 아니 인기 정말 대단했죠. 어느 정도였었냐면 부도 위기에 있는 기업을 살려낼 정도의 인기였다고 합니다. 맞아요. 1999년은 정말 김국진의 해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해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당시 일간지 이 제목으로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단군 이래 건국 이래 최고의 인기다. 와. 왜 그러냐면 정말 늘 부동의 1위였던 가왕 조용필 씨를 제치고 설문조사에서
김국진 씨가 1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랬던 1999년이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 김국진 씨 캐릭터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었는데 이 빵 만드는 회사가 사실은 그때 부도 위기, 부도 직전에 그런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직원 월급도 막 6개월이 밀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김국진 씨 빵을 만들어서 이 밀린 6개월 월급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팔렸을까? 60만, 70만. 에? 근데 이게 얼마에 60만, 70만이 중요하죠? 하루에. 하루요? 하루에 60만 개, 70만 개가 팔려나갔다는 거 빵이? 아닙니까? 와, 정말 이 놀랍죠. 정도였어요. 와, 그 당시에 정말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 해 스케줄이 1월 1일에 그냥 다 찰 정도. 네. 한 해 스케줄이. 네, 맞습니다. 너무 부러운 이야기인데요. 당시 방송가에서는 김국진 섭외 전쟁을 치렀다라는 말이 정말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관계자들이요, 김국진 씨를 이 섭외를 하기 위해서 1월 1일, 그러니까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은 이 김국진 씨 집 앞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매니저라던가 아니면 김국진 씨를 만나서 우리 프로그램을 하자. 저거 하지 말고 우리 거 하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1월 1일만 되면 12월 31일까지 모든 방송 스케줄과 행사가 꽉 찼다고 합니다. 아, 인기였다는 건 알겠지만 그 정도인지 몰랐네. 네, 저도 생생한데 뭐 요즘에 명품 매장에 뭐 새벽부터 줄 쓴다고 하잖아요. 네. 김국진 씨 정말 해 바뀌기 전에 12월 31일부터 각 뭐 PD라든가 여러 섭외해야 될 분들이 텐트를 치고 돗자리라도 깔고 그 추운 겨울에 주르르르 그렇게 줄을 섰던 이게 실화입니다. 아, 저도 요 즈음에 방송사에 있었으니까 봤는데 네. 아, 이렇게 바쁜 사람인데 그렇게 건방져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아, 그게 맞아요, 또 맞아요. 매력인 거죠. 그게 매력이죠. 근데 요즘에 또 원조 소식자로 알려지면서 또 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먹는 거하고 거리가 멀었던 김국진 씨가 데뷔 31년 만에 먹방 프로그램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식자잖아요. 이제 좀 약간 먹방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본인이 얼마나 소식인지를 얘기했는데 나는 58년 동안 소식을 해왔다. 스케줄이 있는 날이면 아침과 점심을 겸해서 김밥 줄이 아니고 김밥 3알만 먹는다. 정말 뭐 원조 소식자라는 이거를 인증을 스스로 했는데 평생 뱃살이 나온 적이 없고요. 아니 그리고 이 김국진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소원이 있다면 길에 가다가 사람들한테 어깨 부딪혔을 때 밀리지 않는 거다. 몸이 허약해서 너무 배심이 없는 거죠. 밀린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세 줄이 아니고 제 알을 뭐. 세 알이 어떻게 아점이 될까요? 저는 한 끼에 3줄 먹는데. 김국진 씨는 평소에 음식을 먹고는 맛있다라는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해요. 네. 식탁에 음식이 놓여져 있으면 그냥 음식이 올려져 있구나 이 정도로 느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음식을 그저 활동하는 연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김국진 씨 음식에 관심이 없으신데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김국진 씨가 한 달에 식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일지 보기 드려보겠습니다. 1번 35만 원, 2번 19만 원, 3번 10만 원, 4번 6만 원입니다. 정답 1번. 하루에 그래도 10,000원. 10,000원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먹으니까. 근데 이거는 또 밥도 이게 아닐 거란 그죠. 말이에요. 소식자라고 하니까 저는 2번 정도? 2번 네. 최소 19만 원. 그래도 19만 원. 19만 원?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5,30원인데 5,000원은 해야 되겠죠. 오.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한 끼 식사로 사용하는 6만 원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달이라고? 네. 6만 원. 아, 이게 가능할까요? 김국진 씨가 실제로 방송에서 본인이 한 달에 사용하는 식비 한 6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그중에서 된장찌개라고 합니다. 그 된장찌개 그래도. 맛집은 사실 고깃집이거든요. 아, 근데 김국진 씨는 고기 1인분도 다 못 먹는다고 그래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이제. 김국진 씨가 고기 1인분을 다 먹지 못하고 반인분이 정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딱 뭐가 시키면 반밖에 먹지 못하는데 보통 왜 우리 고깃집 가면은 1인 1메뉴는 무조건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2인분을 시켜야 되는데 하필 김국진 씨 식사 메이트가 당시에 부활에 김태원 씨였다고. 여러분, 김태원 씨 식사량 역시
1인분의 반, 그러니까 반인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고깃집에 갔어. 2인분을 시켜도 1인분이 남아. 그러니까 김국진 씨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 식당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남기면 너무 아깝잖아요. 식당 이 주인분도 아쉽고. 그래서 2인분을 1인분처럼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고 2인분을 계산을 하고 나오신다고 해요. 그 식당 주인도 희한하겠다. 그러니까요. 1인분 시켜놓고 2인분처럼 주세요는 그쵸. 반대로 말하잖아요. 맞아요. 아, 정말 놀랍습니다. 김국진 씨가 근데 왜소해 보이잖아요? 근데 또 근육량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 원조 소식자 김국진 씨 정말 허약할 것 같은데 아니고 사실은 몸에 잔 근육이 아주 쫙 발달됐는데 누굴 상상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이 무술했던 이소룡 이소룡. 씨. 그 실제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근육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아, 저 이걸 합성 아니야? 합성 아닙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모델 송경아 씨가 이걸 확인을 하고 너무너무 칭찬하면서 적극 추천해서 지금 보신 남성 잡지의 이 표지 모델에 등장을 했습니다. 야. 정말 이소룡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저 딱 봐서 태양인이구만. 와. 아니 근데 그 이제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강수지 씨하고 연애할 때 맞아. 그러면 뭘 드셨을까? 김국진 씨가 최근에 강수지 씨하고 강화도에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해요.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강화도에 있었는데 두 분이 당일 한 끼도 먹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강수지 씨도 잘 먹는 스타일로 보이진 않아. 네. 근데 데이트를 하면서 왜 연인끼리 그렇게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지? 라고 의아해하셨을 텐데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저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뭐야 그럼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뭐 이런 거. 보통 우리가 데이트를 하거나 어디 여행 가는 게 먹으러 가는.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요. 식도락인데. 희한하네. 가면 배가 부르더라도 일부러 막 더 먹잖아요. 여행 맞아요. 가면. 근데 역시나 강수지 씨도 소식주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강수지 씨가 최근에 SNS에 늦은 아침 먹고 나간다 라면서 사진 한 장을 게시를 했는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스타치오 한 줌, 당근 몇 알, 그리고 양배추, 구운 달걀, 사과가 전부였어요. 물론 전체 양으로 따지면 많을 수도 있지만 이건 아침 식사라고 하기에는 다이어트 식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렇게 먹어야 역시 살이 빠지는구나. 여리여리한 몸매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어디 사진에서 탄수화물이 밥 한 톨도 없네요. 맞아요. 여기다가 완전히 저 건강식이네요 진짜. 네. 예. 근데 58년 동안 김국진 씨가 소식을 했다고 하지만 폭식을 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정말요? 복식을 한 적이 있는데 군대 말년 휴가를 나왔을 때 이제 집에 가려면 버스 터미널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시장을 지나다가 거기서 감자전을 봤대요. 감자전을 무려 24장을 먹어요. 김밥 3알을 2끼어치로 드시는 분이 24장을 먹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간 적이 있다고 해요. 김국진 씨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이 된장찌개 다음으로 감자라고 할 만큼 또 감자 좋아한다고 하네요. 네, 소식주아들의 이야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스타는 누굴까요? 연예계 신대세 소식자 특집 2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선화예중 고등학교 2대 무용과라는 엘리트 코스를 거쳐 유니버설 발레단 소속이었던 전도 유망한 발레리나였는데요. 우연히 발레리나를 그만둔 뒤 연기자로 연예계에 데뷔해 지금은 진행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발레리나 출신 연기자면은 배우 도지원 근데 진행자라고? MC라는 도 네, 힌트 지금 추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떠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바로 최장수 공동 진행자로 기네스북에 오른 분입니다. 제가 준비한 힌트는 이분과 함께 무려 24년 동안 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분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바로 알죠. 임성훈 씨. 씨의 최장수 파트너. 박소연 박소연 씨. 그렇죠. 아니 근데 맞죠? 그게 벌써 20몇 년이 됐어요. 와. 네, 24년이 됐습니다. 연예계 신대세 소식자 특집 2위의 주인공 방송인 박소연 씨입니다. 야. 워낙 근데 뭐 그래, 안 소식자로 먹겠- 유명한 분이셔서. 네. 그리고 저분은
나이가 예측이 안 돼. 맞아요. 한참 연애 활동을 했는데도 지금 몇 살인 줄 모르겠는데 예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정말 세월을 혼자 비껴더라고요. 예. 근데 임성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아니 제가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 근데 김국진 씨가 김밥 3알이면 박수현 씨는 도대체 뭐 얼마나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절친 박나래 씨도 이에 불과한 이 박소연 씨의 아주 극단적인 소식 생활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박소연 고객님이 입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다 먹은 거야? 장난하나 진짜. 과자 먹었어? 과자 다 먹었어? 어머, 다 드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예? 어머. 하물며 저 과자 같은 경우는 그 일주일 정도를 먹어요. 또 한 개를 가지고. 와, 예, 그럼요. 아니 바퀴벌레도 3일 저거는 갉아먹은 먹은 게 아니라. 아니, 그래서 진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막 김숙 씨랑 같이 뭐 아침부터 국밥에다가 막 그러니까. 김밥에 라면 막 이런 거 먹거든요. 여기는 난 아침엔 따발라. 저녁에 아발라. 아침에는 따뜻한 바닐라 라떼, 저녁에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야 저게 가능해. 근데 진짜 충격적이에요. 정말 갉아먹었다는 표현이 딱 맞는 정도로.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 박소연 씨 아침 겸 점심 메뉴가 10년째 이 바닐라 라떼라고 합니다. 따뜻하냐 차갑냐 정도의 차이인데 이게 먹고 배가 부를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에 우유가 들어있어서 포만감이 대단하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소연 씨요. 이 커피를 다 마시기 전에 배가 부르기도 하고 스몰인데 이거 마시기 전에 다 배부르고 심지어 한 오후 4시까지는 이 커피 한 잔으로 나 배불러서 괜찮은데 우유 들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밥을 든든하게 먹고 그 다음에도 또 커피 한 잔을 후식이죠, 후식. 큰 사이즈로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안 드시면 저녁은 어떻게 돼요? 저녁 드시겠죠? 아침과 점심을 합해서 따뜻한 바닐라 라떼 한 잔 가지고 나눠 드신 그분. 그래도 저녁은 일반식으로. 우리 먹듯이 먹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종류만 일반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니 이제 박소연 씨가 정말 이 먹방의 트렌드를 소식으로 바꾸는 이 소식자의 원조다 또 보니까 어떻게 먹느냐.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먹는다. 그러면은 2-3점. 요게 저녁. 지금 반찬이나 밥이 없어요. 소고기 2-3점. 요렇게 먹고 만약에 정말 어느 날 웬일로 밥을 먹는다. 그럼 즉석밥에 반이 아니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정말 많이 먹었어야 하는 날에 즉석밥에 반. 제가 보기엔 그 즉석밥도 작은 즉석밥일 것 같아요. 한 숟가락이네. 우리로 한 치면 한 숟가락. 숟가락. 그렇죠. 근데 그렇게 먹으면은 전혀 배부를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 박소연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우리랑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어요. 다들 그렇게 먹고 이 생활이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소연 씨가 아니 소식해도 에너지는 있지 않냐? 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 같은 소식자인 방금 우리가 소개한 김국진 씨가 있었어요. 김국진 씨가 이 박소연 씨의 소식, 이 철학을 듣고 근데 그렇게 먹어도 배 부르다 살 수 있다 사람은 이렇게 조금 먹어도 된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소식하는 소식자 박소연 씨도 폭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과연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1번 아몬드 열알, 2번 피자 반 조각, 그리고 3번 우유 200ml, 4번 김밥 5알. 이게 뭐야? 이 중에 폭식이 있어요? 이게 폭식이 보기가 어딨어? 틀린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를 한꺼번에 1, 2, 3, 4번을 다 먹어도 폭식이 아닌 것 폭식 같은데. 아니라 간식이지 그렇죠. 간식. 아니, 간식인데. 시식 코너 아니에요? 시식 코너. 굳이 시식 코너. 고르라면 김국진 씨는 김밥 3알이었으니까 5알 아니야? 5알. 정답은 바로 3번 우유 200ml였어요. 아 뭐야? 200ml를 한 번에 먹으면 나는 폭식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박소연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유 200ml를 한 번에 다 마시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었을 때, 배고파서 힘들었을 때 겨우겨우 그 200ml를 다 먹은 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소식이 유전이 되나 봐요. 박소연 씨의 아버지도 200ml를 한 번에 다 드시질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식습관이 가족이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야, 근데 그게 비결인가 보다. 그럼 박소연 씨가 이렇게 동안이고 한결같은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이 그건가 봐요. 그건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제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그 박소연 씨의 나이 1971년생이어서 이제 새해 53살이에요. 그래요? 정말 뭐 제가 보기엔 한 26살이라고 그래도 8살이라도 해도 믿을 판의 그 얼굴이신데 네. 더 놀라운 건 보통 몸무게나 이런 게 나이 들면 저절로 나이 살찌면서 몸무게가 자연스럽게 나이만 먹는 게 아닙니다. 이 몸무게 숫자도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박소연 씨는 무려 30년째 같은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30년째 60 몇이에요. 이게 아니고 30년째 47kg. 그리고 허리는 25인치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세요? 박소연 씨 밤마다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허브차를 마시고 그리고 절대 이 얼굴 늙고 몸이 이렇게 축 늘어질까 봐 에어컨 뿐만이 아니라 히터 이런 거 틀지 않는다 그래요. 이 중에서 밤마다 허브차 마시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 하나 비법이 미혼이죠? 네네네. 그게 비결일걸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아니 그리고 또 나이에 따라서 관리법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박소연 씨가 20, 30대 때는 의사 선생님이 박소연 씨 운동량을 줄여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박소연 씨가 수영도 하고요, 필라테스 하고요, 스케이트 하고요, 웨이트 하고요. 근력 운동을, 그러니까 근육이 생기는 운동을 정말 많이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마 이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4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운동량을 늘리기보다는 식습관 조절을 통해서 이 몸매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20, 30대 때에는 많이 먹고 그만큼 이제 이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더 잘 맞았다면 40대 때부터는 그냥 하루에 이 2끼 먹을 걸 1끼로 딱 줄이고 운동을 그냥 적당히 하는 게 더 몸에 잘 맞다라는 걸 알게 됐었다고 해요. 네. 궁금한 건 언제부터 이렇게 음식을 천천히 먹었을까요? 이 영향인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방송인, 라디오 DJ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발레를 계속해서 그렇게 중고, 대학교까지 그리고 직업적인 발레리나였죠. 유니버셜 발레단에서 이러다 보니까 좀 적게 먹은 것 같은데 근데 아무도 몰랐대요. 소식자인 걸. 왜 그러냐 하면 이 속도로 따지면요. 예를 들어서 탕수육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탕수육 7개 먹을 때 박소연 씨는 하나를 이걸 천천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막 먹고 있는데 박소연, 우리 소연이도 계속 씹고 있으니까 나하고 똑같이 7개 먹은 줄 아는 거죠. 근데 박소연 씨가 이렇게 철저하게 소식자로 살아온 이유가 있습니까? 네, 방송인으로 전향을 한 이유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무릎인대 부상으로 인해서 발레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릎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시기가 또 정해지기도 했었대요. 때문에 이 무릎에 가장 무리가 가지 않는 체중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46에서 47kg 정도라고 합니다. 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식과 운동을 평생 병행했다고 해요. 먹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한 박소연 씨인데 그러면 자신만의 소식 3계명 이게 뭔지 궁금하네요. 박소연 씨의 소식자 3계명 첫 번째는 5분간 씹어라. 두 번째는 5분간 삼키지 마라. 세 번째는 5분간 목구멍을 닫아라 라고 합니다. 이 한 입을 먹어도 아주 천천히 이렇게 오래 씹고 배부르면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특징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거 쉽지 않아요. 5분간 씹는 것부터 쉽지 그리고 않아요. 저거는 뭐 오랜 동안 그 생활 습관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뭐 방송 활동 계속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바로 소식자 우리가 이 특집을 할 만큼 이 음식 얘기에서 이 소식하는 이걸 전파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모습보다 이렇게 꾸준히 지금 계속 라디오 DJ 하시잖아요. 저는 그거 듣는 라디오 DJ로서도 최고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소개해 주시죠. 연예계 신대세 소식자 특집 1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3대 기타리스트 중 한 분으로 자칭 날렵한 몸매가 필수라고 얘기하는 몸매 관리형 소식남입니다. 네. 3대 로커.
신하위의 뭐 신대철, 백두산의 김도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부활의 김태원. 김태원 씨.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딱 세 분 딱 떠올렸을 때 바로 알 수 있죠. 야, 그쵸. 마지막. 김태원 씨.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연예계 신대세 소식자 특집 1위의 주인공은 가수 김태원 씨입니다. 오. 몸매 관리를 또 하신다 그래요? 네, 로커도 몸매 관리를 해야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몸매 관리를 위해서 자 김태원 씨가 하루에 먹는 게 뭔지 아세요? 메밀인데 그걸 하루 3번이 아니라 하루 한 번 메밀국수 먹는 게 하루 식사량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기타리스트는 이 몸매가 슬림해야 된다. 슬림한 사람이 기타를 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본인만의 또 이 소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원래 양도 이 적고 그렇기도 하지만 식욕이 없다네요. 식욕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거 먹는 거 이런 거 좀 나랑 좀 안 맞다. 이거 식사 꼭 해야 되냐? 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이게 식욕이 없으니 뭐 살이 찔 틈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뭐 뛰어난 예능감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는데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식욕을 잃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당시 김태원 씨 인기는 제3자가 봤을 때도 정말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정말 높은 인기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식욕을 잃은 이유가 너무 바빠서 먹을 시간에 그냥 난 차라리 잠을 더 자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먹지를 않으니 당연히 건강이 나빠지고요. 탈모도 왔었다고 합니다. 결국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그 했었는데 이 김태원 씨가 처음에는 내가 탈모가 시작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 출연하던 예능 프로그램이 끝내고 나서 다시 이제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이게 확실히 좀 스트레스가 영향이 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었다고 해요. 네, 김태원 씨가 또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소식자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좀 안타까운 이유예요. 2014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금니 8개가 하나도 없대요. 아니 뭐 김태원 씨가 돈이 없어서 이거 임플란트 못 하겠습니까? 임플란트 하려고 했는데 이 치골이 그게 약해서 심을 수가 없어서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태원 씨가 나 지금 음식을 녹여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듬해인 2015년에도 이 또 요리 예능에 출연을 했는데 그럼 좀 이렇게 막 음식을 맛있게 잘 먹어야 된다. 그때도 역시 내가 치아 때문에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제한돼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면열이 좋아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김태원 씨 예전에는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했었는데요. 요즘은 간간히 예능 프로그램 게스트로 출연하는 모습을 보면 국수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면 파스타를 먹는데 주로 이제 먹는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앞니를 이렇게 톡톡 끊어서 먹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금니가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해서 앞니만 이제 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2015년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냉장고를 공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때 뭐 여러 가지 반찬이 있었는데 김태원 씨가 정말 좋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이 반찬 중에 두부 조림 반찬이 있었는데 이거를 주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반찬이 두부 조림이 아무래도 좀 부드럽기 때문에 이걸 주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짠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요. 오후 늦게 일어나서 말씀해 주신 라면, 이 면 요리, 이 라면 반 개를 먹고 또 저녁에 회를 2점을 먹는다. 네, 이 정도 소식자였는데 7년이 지난 지금은 또 이마저도 하루 한 끼로 바뀌었어요. 김태원 씨가 그럼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김태원 씨는 탕수육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탕수육을 주문할 때 특별 주문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문을 하면서 집에 할머님이 계시니 탕수육을 2번 튀기지 말고 가져다 달라라고 주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문을 하면 치아가 약한 김태원 씨도 부드럽게 탕수육을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김태원 씨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맞아요. 2016년에 폐혈증이었는데 김태원 씨가 이거 내가 나이 들어서 감기가 잘 낫지 않는 모양이야 이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쓰러지신 거죠. 매니저가 집에서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그때 입원해 계시고 일주일 동안 하여튼 이때도
굉장히 투병 생활을 했는데 이게 이때로 끝난 게 아니라 3년 뒤에 2019년에 이게 또 재발을 했어요. 이때는 그래도 다행히 대략 치료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아내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2년 동안 치료를 해서 이제는 완치가 됐다고. 예. 네, 그런데 두 번의 폐혈증을 앓으면서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네, 김태현 씨 폐혈증 재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중 두 가지가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일단 후각은 완전히 잃었고요. 미각은 약간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신장 때문에 저염식을, 완전한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김태현 씨가 이 맛있게 먹는 걸 포기해야 한다. 내가 살려면 포기해야 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밝혀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후각 잃고 또 우울증을 앓았던 기억도 있다면서요? 아, 네. 싱어송라이터기도 한 김태원 씨는 계절마다 나는 냄새를 맡으며 가사를 썼었는데 그걸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울증이 와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입장이 바뀌고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은행나무 냄새까지도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연예계 신대세 소식좌 특집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좀 풀린 것 같아서요. 근데 네. 대설이죠? 네, 절기상으로는 대설인데 뭐 별다른 눈 소식은 없고요. 날도 어제보다는 볼에 닿는 네. 공기가 제법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기상 정보 잘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